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 의제 정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며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수회담 실무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의제조차 선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이재명이 수용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운 회담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배경을 살펴보겠고요. 어제 이재명과 조국 이 두 사람의 갑작스런 만남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이 다른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 아침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 의제 정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표면적으로 민생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재명은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며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라며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재명이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는데 어제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차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양측은 향후 3차 실무회동 날짜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담 성사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밝혔었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구체적 사안별로 접근한 뒤에 영수회담을 한 사례가 없고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들 중에는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을 밝힐 경우에 국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특히 양측의 감정 싸움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들을 요구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라서 영수회담 취소, 영수회담 불발 가능성까지 점쳐졌었는데 오늘 이재명이 갑자기 다 접어두고 대통령부터 만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이재명이 받드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는데 이재명이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몇 가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역풍을 우려한 듯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손을 먼저 내민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죠. 그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지난 주말 정도 전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제를 들고 나오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식 창구인 실무협상 창구가 아닌 민주당 개별위원 차원의 또는 강성 지지층들이 이것도 요구해라, 저것도 요구해라, 이것도 관철시켜야 한다, 저것도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따라서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런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듯 보여지고요. 그 다음 당 일각과 강성 지지층들의 끝도 없는 요구사항을 전부 다 들어주다 보면 또 이걸 다 들고 영수회담에 응할 경우에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뭔가 합의사항을 도출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라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실에 갈 때 요구사항 보따리를 잔뜩 많이 싸들고 가봤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재명이 윤 대통령에게 밀렸다라는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물론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경우엔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지만 최상병 특검이라던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지 않더라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론전에서 민주당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영수회담 의제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재명의 이미지 개선, 이미지 제고 차원의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난 2년간 이재명을 따로 만나지 않았고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경우에만 살짝 악수나 눈인사 정도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탓에 아무리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였다고 한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구도가 좀처럼 쉽게 형성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절호의 찬스였지만 이마저도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으로 이재명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일종의 통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갑자기 전해진 속보가 하나 더 있었죠. 이재명과 조국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은 영수회담 전 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이재명에게 제안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조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들이 쏟아졌는데 저희 같은 예상을 깨고 갑작스럽게 이들이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저는 그래도 이재명이 조국보다는 한 수 위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하니 조국이 쪼르르 달려온 모양새가 됐습니다. 보통 당수들의 만남의 경우엔 이렇게 번개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따라서 조국 너는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그냥 달려오는 민주당 2중대 내지 3중대 중대장에 불과해 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줬다고 봅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이 둘이 한 배를 탈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어쨌든 어제 제가 이 둘의 만남 소식을 듣고 고개를 좀 갸우뚱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재명, 역시 조국,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남을 한 장소는 서울 종로 안군역 인근에 있는 중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과 이재명은 중국 술 바이주를 각 1병씩 마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재명과 조국과 관련해 무슨 논란이 일었습니까?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쉐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친중 이미지가 굳어지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식당에서 중국술 바이주를 마셨다. 정말 중국을 사랑하는 이재명인 듯합니다. 또 조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22일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 투성이었는데 무속인 극우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인맥 정리 등등 망상에 가까운 요구사항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윤 대통령 음주 자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총선 민심이라는 것인지 참 개그처럼 느껴졌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음주를 자제하라고 하면서 조국 전은 바이주 한 병을 들이마신 것입니다. 역시 대로남불이다. 이건 정말 조국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